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에 대한 처리를 해봤고요. OAuth를 처리하거나 오픈ID 커넥트를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JWT 토큰을 이용해서 특정 API를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 처리의 대부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구현에서 약간 벗어나서 코드 품질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드 품질을 높이려면 우선 신경 써야 할 게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통해 단계 기존 코드를 변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상 동작하던 메소드나 클래스가 리팩토링 이후에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닛 테스트를 통해 테스트를 자동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 리팩토링하고 나서 코드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수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적어도 한 1, 2분씩 걸리겠죠. 한번 실행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지만 이게 유닛 테스트를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유닛 테스트를 실행시켜 놓고 잠깐 멈춰 있겠죠. 이게 막 10분, 20분 걸리던 작업도 1, 2분 내에 끝나게 되고 1, 2분 정도 걸리던 게 몇 초 만에 끝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좀 유닛 테스트이지만 플로우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인티그레이션 테스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유닛 테스트라고 해서 메소드 단위의 테스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예전에 유닛 테스트라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라고 한다고 해서 모든 클래스들의 프라이빗 메소드를 제외하고 퍼블릭한 메소드들을 전체 테스트한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플로우한 테스트를 해서 물론 커버리지는 좀 줄어들겠지만 플로우적인 면에서 더 실제적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에 가까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닛 테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하게 테스트를 해 나갈 거예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화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해 가지고 그 내역들을 실행할 거예요. 자, 솔루션 API 서버라고 되어 있는 데서 new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거예요. add new 프로젝트 하시고 프로젝트에 보시면 xunit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있을 거예요. xunit이라고 보시면 xunit 테스트 프로젝트 있죠. nunit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xunit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한 다음에 테스트 프로젝트의 이름을 그냥 unit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next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다드 저거 단대 7.0 최신 버전을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6.0일 수도 있겠죠. 자, 크리에이트 하시고 넘어가시면 이렇게 유닛 테스트 1이라고 해서 무슨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죠. 그리고 이 팩트라는 게 이 메소드를 테스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메소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테스트 익스플로러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안 보이시면 테스트라는 데에서 이 텍스트 익스플로러 이 녀석을 띄우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서요. 그래서 테스트 익스플로러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유닛 테스트 밑에다가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죠. 요 테스트 1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금 실제 실행을 하면 뭔가 실행이 될 텐데 아무것도 없겠죠. 지금은. 그래서 아마 빌드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파란색이 떴는데 에러가 없으니까 정상이라고 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이름 유닛 테스트라는 걸 쓰지 않을 테니까요. 자, 삭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using.c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로벌 유징 관련된 내역들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쓰진 않을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십시오.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다음을 추가할 거예요. 근데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로 일단 이동을 하고요. 자, 유닛 테스트 프로젝트로 이동. .NET add 패키지
microsoft.aspnetcore.mvc.test이라고 쳐주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추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7.02 버전이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자, 여기 디펜던시에서 add project reference 해가지고 API 서버를 선택하시고 추가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기본이 됐고요. 베이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API 서버 프로젝트에 몇 가지를 추가할 거예요. 자, 유닛 테스트에다가 저기 보시면 API 서버 프로젝트 이쪽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shared extensions 가신 다음에 shared에 지금 extensions가 없었네요. 하나 추가를 할게요. shared에 add 폴더에 extentions라고 하나 추가를 하고요. JSON extension이라는 걸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JSON extension을 가지고 serialize, deserialize를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제가 근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걔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소스를 조금 정렬을 했고요. 자, 소스 보시면 JSON extentions라는 extension 메소드를 위한 어떤 클래스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이 serialize to JSON, 자, 오브젝트 형태 소스로 들어오면 write indenting는 기본적으로 true고 property name case insensitive true라고 돼서 이제 대소문자 구분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encoder랑 뭐 include field라고 해서 필드도 만약에 추가할 거면 이 값을 true로 바꿔야겠죠. 클래스에 기본적으로 JSON serialize 할 때 필드 값을 그 JSON 문자열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JSON 문자열로 그러한 필드들도 만들고 처리하려고 하면 저 필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퍼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 같은 경우 널로 되어 있으면 유니코드 레인지 all로 기본적으로 넣어서 한글이나 뭐 여러한 멀티 코드 그런 애들 있죠. 다른 나라의 뭐 한글이라든지 한문이라든지 뭐 이런 아랍어들 뭐 이렇게 멀티바이트로 되어 있는 영문 이외의 것들도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얼라이즈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디시리얼라이즈도 뭐 같고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시리얼라이즈 from JSON 이런 거는 뭐 다이내믹 형태로 여러 몇 가지 이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코드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 이제 t스토리 블로그에 코드는 있으니까요. 코드 한번 확인하시고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readS async는 이건 이제 확장 메소드를 제가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것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차피 뭐 사용하는 건 같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셔가지고 베이스 테스트 .cs라고 클래스명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건 퍼블릭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생성자에서 쓸 게 있기 때문에 생성자를 먼저 정의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자는 초기에 iTest 그 다음에 output helper라는 게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콘솔 창에다가 뭔가를 뿌릴 거거든요. 테스트 콘솔 창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테스트에 output 메시지를 찍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에 찍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테스트 output이라고 자 이름을 짓고 이거를 또 read only 필드로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닛을 할 거예요. 이닛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웹 어플리케이션 팩토리라는 게 있거든요. 웹 어플리케이션 팩토리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참조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아이인데요. 이 프로그램 보세요. 이게 지금 테스트 호스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요. 그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데몬 형태로 띄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빌더 형태로 이렇게 올려서 실제로 실행된 것처럼 해놓고 테스트 서버를 실행하도록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스턴스를 가져오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의 하나의 종류예요. 그 인스턴스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원래 이 테스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프로텍티드 멤버로 만들어서 프로텍티드 멤버에서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하고 HTTP 클라이언트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저희는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팩토리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디폴트로 하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하나.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테스트 호스트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참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NET 6부터 그 미니멀 API니 뭐니 하면서 저희가 이제 메인 없이 코드 쓸 수 있도록 한 그런 거 있죠. 네. program.cs에 가보시면 메인 함수 없이 저희가 뭔가 코드를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쓰면서부터 프로그램이라는 클래스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엔트리 클래스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public partial class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유닛 테스트에서 이걸 참조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저 프로그램 이 녀석을 찾아가서 처리를 할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rogram.cs에다가 partial class를 선언을 해 주시고요. 베이스 테스트에 대한 내역들을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iTestOut helper는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it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은 new 웹 어플리케이션 팩토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빌더 형태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팩토리 형태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여기서 가져올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app application.create client 해서 가져오면 http 클라이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db 컨텍스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쓰게 될 건데, 그래서 그 db 컨텍스트에 대해서도 하나 해놓을 거예요. protected, 이거 read only로 할게요. read only API server context라는 거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이름은 context 라고 하고, 이거는 디폴트 값을 줍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코프를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프이라고 하고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가져올 거예요. server.services.getService iService scope factory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에서 create scope 이라고 하시면 스코프를 가져올 수 있죠. 이 스코프로부터 저 컨텍스트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컨텍스트는 scope service provider.get required service로 가져와 볼게요. API server context. 자, 이렇게 하면 네, 가져와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 컨텍스트, DB 컨텍스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플리케이션 HTTP 클라이언트 DB 컨텍스트라는 기본 값을 만들어 놨죠. 자, 베이스 테스트에 이걸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하고 클라이언트는 원래 디스포즈를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 소멸자 형태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플리케이션은 요걸 먼저 하지 말고 컨텍스트부터 디스포스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디스포스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도 디스포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역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나 레지스터를 처리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니까 로그인과 레지스터에 대한 처리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일단 유저 테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요. 유저 테스트라는 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A 해서 유저 테스트라는 거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얘가 상속을 하도록 하면 되죠. 지우고 public 베이스 테스트. 자, 이렇게 하도록 해놓읍시다. 그리고 이거는 컨스트럭터 처리해주고요. 그
그 다음에 유저 테스트에서 뭐 더 필요한 게 있는지 보고, 자 팩트라고 메소드를 하나 퍼블릭 어싱크 타스크 형태로 처리한다고 하고, 레지스터를 처리할 거예요. 자, 이 녀석은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유저가 있으면 먼저 딜리트하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지스터를 하고 나서 뭐 작업을, 이게 그러니까 단위 테스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플로우 테스트긴 하지만 단위 테스트이기 때문에 DB상에 어떤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테스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지워버리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단에서 한번 혹시 이전 데이터들이 남아있을지 모르니, 버그에서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await 해서요, 컨텍스트, 자 유저에 대한 레지스터를 할 거니까요, users.execute delete async 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이걸 하면 우리가 트래킹은 하지 않고, 원래 이제 EF 코어 같은 경우 ORM이기 때문에 그 엔터티에 대한 어떤 추적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컨텍스트에서. 그래서 내가 유저를 뭔가 변화하거나 뭐 업데이트 하거나 그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클래스 단위로, 오브젝트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량의 어떤 인서트 작업이나 업데이트 작업이나 딜리트 작업에 항상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느리다는 거. 왜냐면 트래킹을 계속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트래킹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을 몇 개 추가해 놨는데, 그게 execute delete async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뭐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를 하나 추가할 건데, 레지스터에 대한 처리를 할 거니까 레지스터에 대한 커맨드를 갖고 와야겠죠. 자, 근데 잠시만요, 이 레지스터가, 자 참조를 해야겠죠, 유저를. 그쵸, 점 커맨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냥 테스트라고 넣고, 이름이, 자 테스트라고 그냥 넣을 거고요. 그리고 네임도 테스트라고 그냥 넣고, 패스워드는 1234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거예요. 레지스터, 이제 처음 하는 유닛 테스트를 이제 막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데이터, 그래서 스트링 컨텐츠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 컨텐츠 new로 해서 해야겠죠. new 스트링 컨텐트. 자, 컨텐트는 리퀘스트를 시리얼라이즈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확장 메소드 만들었죠. 그리고 인코딩에 대해서도 값을 넣을 건데요, utf-8이라고 8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요거 잘 안 보이니까 요것도 밑으로 갖고 와 볼까요? 이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길어지면 밑으로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아래로 좌우에 있도록 하지 마시고 내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최대 한 80자, 가능하면 80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 파라미터 같은 경우 계속 밑으로 좀 내려가겠죠, 라인. 그리고 이제 실행을 또 한다고 해서 리스판스 메시지를 받아올 거고, await이라고 한 다음에, 자 클라이언트로부터 갖고 와야겠죠.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할 거예요. 포스트, 얘가 포스트죠. 포스트 어싱크 해가지고, 자 이거에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죠. 유저 레지스터.
자, 우리는 이 앞쪽에 로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안 했죠. 이 클라이언트, 베이스 클라이언트가 이미 이거에 대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 베이스 테스트에서 이런 걸 했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크리에이트 클라이언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여기선 가져와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유닛 테스트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분리된 영역에서 할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녀석, 이 API 서버의 주소를 넣어 주셔야 돼요. 포스트 어싱크에다가. 네, 그래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위쪽에서 만든 데이터를 여기에 바디 영역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컨텐츠 영역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판스 메시지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때 테스트 아웃풋이란 걸 이용해 가지고 잠깐만요. 베이스 테스트에서 이 녀석 프로텍티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었네요. 이 녀석 테스트 아웃풋 점 라이트 라인 그리고 리스판스 메시지 점 투 스트링 가져올게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저트에서 자 이게 true여야 한다. 어떤 게 response message 점 is success status code 요게 true여야만 정상이라고 이해했다. 이런 거고요. 그걸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response에서 메시지를 가져왔으면 실제 response 구조를 가져와야겠죠. await에서 response 메시지로부터 정상 처리라면 content read as a string async 라고 해서 스트링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요. 스트링 어싱크를 가져오면 안 되죠. 스트링을 가져오면 안 되고 read as async 제가 이거 확장 메소드로 아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헬퍼에서 JSON 익스텐션에서 저 read as string async를 가지고 뭔가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여기 가볼까요? 한번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 read as string async를 가지고 디시리얼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리턴하도록 해놨죠. JSON 시리얼라이저로 가지고 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 확장 메소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 다시 한번 테스트 아웃풋으로 정상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판스에 대해서 자, 시리얼라이즈 to JSON 해서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된 거예요. 리스판스는 지금 구조체로 가져왔었으니까 저걸 다시 한번 시리얼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read as string async에서 스트링 가져온 다음에 걔를 먼저 찍고 그리고 나서 디시리얼라이즈에서 리스판스에 담으셔도 됩니다. 그 뭐 작업은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sult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true 어떤 게 response result가 정상인지 봐야겠죠. 이게 스트링 컨텐츠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잘못 들어갔죠. register response가 돼야 돼요. 자, 그리고 resul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에 컨텍스트에서 다시 저기에서 사용했던 유저들을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자, 이게 되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유닛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레지스터 관련된 내역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웃풋에 찍힌 것은 테스트 아웃풋에 우리가 라이트 라인 찍은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스탠다드 아웃풋에 내역이 나오죠.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쪽에 리졸트도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엔 다 처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에저트 트루 혹시 에러가 나면 여기를 막아 보시면 저 테스트 아웃풋 라이트 라인도 나올 거예요. 네. 만약에 에러가 나면요, 중간에 에러가 나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빼셔도 됩니다. 크게 제가 보기에도
뭐 없어도 되는 코드 같긴 해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닛 테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레지스터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도 처리를 해봐야겠죠. 예, 제가 그래서 로그인도 한번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로그인 뭐 비슷해요. 크게 다른 건 없고. 자, 이것도 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자, 이게 에러가 난 이유가 있는데 common register라는 데에서 에러가 났죠. 네. 그리고 이 패스워드가 에러가 났는데 언제 오타가 있었네요. S에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뭐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 자, 리네임으로 다 고쳐주세요. 고쳐질 겁니다. 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커먼 레지스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그인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로그인 처리를 할 텐데 이게 순서대로 처리된다는 꼭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레지스터 하고 나서 로그인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런 거 다 없애고 자동으로 플로우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단위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다 보니 이제 이 단위 테스트니까 이 레지스터라는 테스트는 레지스터 안에서만, 로그인은 로그인 안에서만 처리가 해서 에러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응집성도 높이고 바깥쪽하고 뭔가 그러니까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드도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커먼 레지스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위쪽에 레지스터가 하던 역할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테스트에다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죠. 커먼 레지스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테스트로 가서 다시 요 밑에다가 커먼 레지스터라는 걸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똑같아요. 아까 그 레지스터에 있던 내역을 조금 수정을 한 것 뿐이고요. 네, 그냥 받아가지고 하죠. 여기 뭐야? 테스트 1, 2, 3, 4 기본적으로 값을 넣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요. 리스판스를 넘겨주도록 했어요. 자, 그게 답니다. 그리고 유저 테스트에서는 그러면 이 커먼 레지스터를 통해서 받아온 리스판스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겠죠. 만약에 리스판스가 필요하다면. 근데 얘는 이제 레지스터 하고 나서 다른 작업 리스판스를 가지고 뭔가 하진 않으니까 그냥 커먼 레지스터만 하고 그 뒤에 로그인 커맨드를 통해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뭐 이 위쪽에서 레지스터 한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단지 이제 뭐 우리 주소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들어가야 될 내역이 바뀐 거, 뭐 이런 거겠죠. 리퀘스트 때문에. 리퀘스트가 여기는 로그인 커맨드고 여기는 레지스터 커맨드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인크립트 된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다시 로그인해서 로그인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걸 실행을 하면 빌드하고 바로 로그인 처리되죠. 자, 로그인해서 정상 처리가 됐고요.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도 갖고 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F5번 눌러가지고 아까 스웨거를 띄운 다음에 스웨거에서 테스트를 하려면 매번 할 때마다 코드 조금 수정하고 리팩토링하고 다시 거기 가서 테스트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에 됐던 것들이 안 될 경우들이 생겨요. 네, 그것들을 다 계속 스웨거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유닛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유닛 테스트를 꼭 활용해야 됩니다. 자, 유닛 테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 로그 아웃도 있잖아요. 그쵸? 로그 아웃도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 이제 로그 아웃도 추가를 해볼게요. 자, 로그 아웃을 유저 테스트에서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로그 아웃도 추가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로그 아웃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얘도 로그인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로그인은 리스판스를 받아서 리스판스로부터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그거를 헤더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커먼 로그인이라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서 이 커먼 로그인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 가져다가 만들 거예요. 자, 요렇게 만들 거고요. 이거는 똑같이 컨텐츠, 이거 잘 안 보이니까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스트링 컨텐츠 똑같으니까 얘도 리팩토링 해도 되겠죠. 어차피 같은 함수죠, 항상. 이쪽은. 네, 그러니까 바꿔주셔도 됩니다. 바디에 넣을 때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형태로 미디어를 할 거니까요, 인코딩. 커먼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1, 2, 3, 4라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유저 로그인 한 다음에 리스판스를 리턴했어요. 그러면 리스판스를 유저 테스트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리스판스 여기에서 액세스 토큰하고 리프레시 토큰이 있으니 액세스 토큰을 헤더에 베어러에다가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어러에서 그 토큰을 가지고 넘겨주면 돼요. 자, 이제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HTTP 컨텐츠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널로 넘겨주고 있고요. 널로 처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디폴트 리퀘스트 헤더라는 게 있죠. 자, 여기에서 넣어줬었는데 거기에서 리무브로 해버려요. 네, 베어러 토큰이 있으면 지워라. 다음번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를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재사용하기 싫으면 베이스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안전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녀석 있죠, 이 클라이언트, 이거를 그 테스트 때마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떤 게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저 테스트를 지금 보시면 로그아웃까지 했죠. 근데 우리 또 있어요. 로그아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자, 리프레시가 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도 어차피 테스트를 할 테니까 같이 넣겠습니다. 자, 리프레시까지. 자, 커먼 로그인하고 베어러 토큰 넣고요. 그 다음에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로 뭔가 넣기 때문에 저희가 쿼리로 이렇게 값을 넣어줬어요. 헤더에 액세스 토큰 넣고 쿼리에 리프레시 토큰 넣고 그리고 나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쿼리가 싫으시면 바디 HTTP 컨텐츠에 너토로 구성하셔도 돼요. 리프레시 토큰 뭐 보안상 바깥쪽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베어러 다시 지우고 딜리트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테스트 내역이에요. 로그인 있고 로그아웃도 있고 리프레시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 관련된 내역들은 또 우리 T스토리 블로그에 있으니까 코드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테스트 익스플로러에서 전체를 다 실행해 볼게요. 자, 전체 다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유닛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는 뭔가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 다음 시간에 저희는 리팩토링이란 과정을 통해서 코드를 리팩토링을 할 텐데요. 그 과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